자, 안녕하십니까. 한글이 세계적으로 어떤 언어인지 알 수 있는 해설지라고도 할 수 있는 이제 훈민정음 해례본에 대한 사실들을 말씀드리고 싶은 김형구라고 합니다. 제목과 같이 한글의 해답은 유일하다. 즉 역사적으로 언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또 누가 만들었는지, 또 어떤 원리로 만들었는지 그대로 이제 사실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훈민정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의 원리와 의미 등이 상세히 기록된, 어떻게 보면 해답지라 할 만한, 우리나라한테는 이제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만든 이제 우리나라로서는 이제 해답지라 할 만한 그런 이제 훈민정음 해례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을 이제 잘 살펴보면 이제 훈민정음 해례본이 무엇인지조차 잘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고, 또 이제 훈민정음에 대해 많은 정보를 가져가시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전 정보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김수롱 교수님의 이제 한글 우수성과 한글 세계화, 또 이제 그거에 맞는 이제 강연 교재, PDF 파일로 된 강연 교재를 이제 참조하였고요. 이제 제가 이제 앞서 이제 이후로 발표할 내용 및 본문은 이제 김수롱 교수님의 이제 누구나 알아야 할 훈민정음 그 한글 이야기 28가지 그 책을 이제 기준 삼아 이제 자료를 펴냈습니다. 또 이제 뭐 누구나 알아야 한글 이야기 10+9 뭐 이제 국어문화원에서 발췌한 그런 책도 있는데요. 그것도 참조해서 사용을 했으니까요. 이제 그것에 대한 기반으로 앞으로의 이제 본문 내용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순서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훈민정음 해례본은 무엇인가요? 또 그것에 대한 구성, 또 발견, 또 이제 훈민정음 28자를 만든 원리, 또 왜 기역 디귿 시옷이라 부르게 되었나요? 현대 한글의 자모로 조합할 수 있는 글자 수는, 뭐 또 그 이후로 볼 수 있는 결론,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또 이제 훈민정음 원리 이런 거 이제 말씀드리고, 또 이제 궁금해 하셨을 법한 그런 것도 넣었으니까요. 지켜봐 주시고요. 이제 먼저 이제 해례본이 무엇인지 알기 전에 그 구성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앞부분은 이제 세종대왕님이 지었고, 뒷부분은 집현전 학사들, 그러니까 이제 정인지, 최항, 박팽년, 신숙주, 성삼문, 이계, 이선로, 강혜안 등 이제 8명이 이제 함께 지었다고 이제 알고 있죠. 이제 거기서 이제 세종대왕께서 쓰신 부분은 이제 정음편 또는 예의편이라 부르고, 신하들이 풀어 쓴 부분은 이제 정음 해례편 또는 해례편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또 정음편 본문은 이제 세종대왕의 서문과 예의로, 이제 정음 해례편은 해례와 정인지 서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훈민정음 해례본은 무엇인가요? 그 누구나 알아야 할 훈민정음 한글 이야기 28가지라는 책의 이제 첫 번째 마당 5번째 장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해례본은 이제 훈민정음을 한문으로 해설한 책이고, 또 그것은 이제 세종대왕님께서 이제
1443년 이제 훈민정음 28자를 창제하시고 이제 그에 대한 자세한 해설 그리고 용례를 붙여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해설, 풀이, 용례는 보기 그런 거를 이제 붙여서 1446년 이제 음력 9월에 훈민정음이라는 책을 펴내셨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해설과 용례, 보기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해설과 용례, 해례 그래가지고 이제 훈민정음 해례본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 훈민정음 해례본에는 이제 한글을 만든 목적과 근본 뜻 그리고 창제 원리, 역사적 의미를 비롯해서 아주 세 문자의 다양한 예시들이 실려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이제 그 속에 들어있는 원리들을 또 보시면 또 언어계에 전 세계적으로 언어계 독보적인 과학성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이제 해례본의 발견인데요. 이제 훈민정음 해례본은 처음에 이제 목판본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세종대왕께서 직접 펴낸 초간본은 이제 긴 세월 동안 알려지지 않다가 이제 1940년도에 이제 경상북도 안동에서 그 이용준에 의해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또 이제 그 책을 또 이제 간송 전영필 선생님께서 사들여서 지금은 이제 간송미술관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제 그것은 이제 대한민국 국보 제70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에는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에도 등재가 되었습니다. 아주 귀중한 우리나라의 보물이라고도 할 수 있죠. 자, 한글 이제 해례본에는 이제 한글을 만드신 이제 창제를 하신 원리가 들어있다고 했는데 그 훈민정음 28자를 만든 원리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제 그거를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릴 건데 또 대표적으로 수많은 이제 또 원리와 이제 과학적인 그런 게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한글 제작 원리라고 있습니다. 또 한글 제작 원리가 무엇이냐? 또 이제 그것도 이제 자음과 모음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먼저 자음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음은 닷소리라고도 합니다. 자음은 닷소리라고도 하는데 닷소리란 무엇이냐? 닷소리란 목구멍에서 숨이 나올 때 그 숨이 발음기관에 닿으면서 만들어진 소리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 입안에서 닷소리가 만들어지는 자리는 어금니, 혀, 입술, 이, 목구멍 모두 5곳입니다. 이제 그 발음기관 또는 발음하는 모양을 본떠 만든 그 기본자 5가지가 있는데요. 그 기본자가 바로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 이 5글자입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그림으로도 보시다시피 이제 뭐 어금니 소리라고도 하죠. 이제 어금니 소리 기역은 이제 어금니 소리라고 그러는데 어금니 소리 기역은 바로 이제 혓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혓뿌리가 그 목젖에 붙는 모양이라도 하죠. 이제 그 모양을 본떠서 만든 것이고요. 이제 그 니은은 이제 혓소리라고 하는데 혓소리 니은은 혀가 윗몸에 붙는 모양. 그러니까 혀가 입안에서 구부러지는 모양. 이걸 또 본떠서 만든 것이고 입술 소리라고 그러는 미음은 말 그대로 입 모양을 본떠 만든 모양입니다. 또 이 소리 시옷은 이빨의 모양, 뾰족한 이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것이고 또 목소리 모양, 말 그대로 목소리, 이응이라고 하는데 이응은 이제 목구멍의 모양을 본떴습니다. 뭐 동그랗죠? 목구멍 동그랗죠? 그래서 이제 목구멍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닷소리는 이제 말소리를 내는 발음기관과 그 움직임을 정확히 관찰하고 오랫동안 관찰하고 분석해서 만든 과학적인 연구의 그 결과물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이제 한글자 원리 모음으로 들어가시면
이제 모음은 자음과 다르게, 자음은 닷소리라 그랬죠? 이제 모음은 홀소리라고 합니다. 홀소리. 이제 홀소리라고 하는데, 이 홀소리는 무엇이냐? 홀소리란 목구멍에서 숨이 나올 때 발음기관에 닿지 않고 홀로 나는 소리라는 뜻입니다. 이제 뭐 모음의 기본자는 뭐 하늘, 땅, 사람, 이 모양을 본떴습니다. 뭐 자음은 이제 뭐 발음기관의 이런 모습을 본떴다고 말씀드렸는데, 모음은 그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과 사람, 이 천지인을 구분하여 이것을 이제 상형하여 기본자를 만든 것입니다. 자, 또 이게 여기서 보시다시피 하늘은 해와 같은 양성을, 또 땅은 달과 같은 음성을, 사람은 중성을 뜻합니다. 모음 기호본자를 이렇게 만든 까닭이, 또 이제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 이제 어울리는 우리말의 그 특성을 또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도 하네요. 자, 여기 오른쪽 그림 5-2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이 모음의 경우에는 기본자 합하기 규칙이 또 적용이 됐습니다. 뭐 자음도 또 다른 뭐 그런 원리가 있지만, 이제 모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지인을 활용하여 이제 모음을 다채롭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기본자 이제 천지인을 한 번씩 합쳐서 오아 우어의 4글자를 만들었고, 또 의에 또 아래 하자 점자를 이제 위아래로 합쳐가지고 오우, 이에 또 바깥쪽과 안쪽에 합쳐서 아어를 만든 것입니다. 또 요야 유여는 아래 이제 2번씩 합쳐서 만들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자연의 이치로 보자면 뭐 아래아가 위쪽과 오른쪽에 붙을 때는 양성모음, 아래쪽과 왼쪽에 붙을 때는 음성모음이 된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뭐 표에서 보시다시피 아실 수 있죠. 이렇게 뭐 한글은 최소의 문자로 기본 글자를 만들고, 나머지는 기본자에서 규칙적으로 확대해 간 문자이므로 간결하고 이제 또 배우기도 쉽고 쓰기에도 편합니다. 또 한글의 과학적 특성은 자연 철학과 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뭐 모음에서 이제 한글, 하늘, 땅, 뭐 음양사상도 있고, 이제 사람 뭐 중성까지 해가지고 이제 조화로 이루는 삼조화 사상도 있고, 즉 이제 천지자연의 문자를 이제 그거를 이제 또 철학으로 또 담는 문자 철학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왜 기역, 디귿, 시옷을 기역, 디귿, 시옷이라 부르게 되었나요? 이것은 이제 또 일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지금 우리가 쓰는 한글 자음의 글자 수는 14자인데, 그 자음을 부르는 이름 가운데 기역, 디귿, 시옷의 3글자는 또 명칭의 규칙에서 조금 벗어나 있습니다. 뭐 다른 것은 니은, 이응, 뭐 미음, 비읍,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첫 소리와 이제 끝소리가 이제 같은 이제 자음으로 이제 활용이 되는데, 기역, 디귿, 시옷은 그것이 아닙니다. 기역, 디귿, 시읒이 아니라 기역, 디귿, 시옷인 것처럼 다른 규칙을 나타내는데요. 이것은 이제 한자로 이제 비슷한 발음을 이제 같은 발음을 내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제 비슷한 한자를 따와서 그것에 대한 그런 발음을 통용을 해서 대체한 건데, 이것은 이제 최세진님이 쓰신 1527년에 이제 훈몽자회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또 기역에서 역은 이제 불일 역자, 그래서 기역이 아니라 불일 역자, 이제 비슷한 걸로 또 한 거고, 이제 디귿은 이제 끝말이라는 한자를 썼는데, 그래서 디말에서 이제 그거를 음에 그거를 따와서 디끝으로 했다가 디귿으로 바꾼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시옷은 이제 시옷의를 사용해서 시의인데, 그것은 이제 또 음을 따와서 이제 시옷으로 변경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전통을 존중하기 때문에 기역, 디귿, 시옷이라고 그러지만 북한에서는 또 다 뭐 일관성을 쫓아서 기역, 디귿, 시옷이라고 명칭을 삼았다고 하네요. 자, 한글 자모로 조합할 수 있는 글자 수는 몇 자인가요? 한글은 이제 모음자를 중심으로 모아서 쓰는데, 모음자를 중심으로 첫소리 자음과 끝소리 자음을 모아서 쓰는 것이죠. 근데 물론 이제 받침이 없는 글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로로 풀어 쓰는 영어 알파벳과 다르게 이런 특징 때문에 한글은 이제 가로뿐만 아니라 세로로도 글자를 배열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바둑판처럼 논리정연하게 배열되는 음절표가 생긴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뭐 보시는 바와 같이 모아쓰기 음절 글자의 장점은 자음과 모음을 결합하여 이제 수많은 음절 글자를 생성할 수 있다는데, 그것은 이제 과학적으로도 이제 원리의 실용성을 아주 잘 보여준다는 그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뭐 그 조합은 이제 무려 이제 뭐 11,172자나 된다고 합니다. 뭐 실용적으로 쓰는 글자 수는 2,500자라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무궁무진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이제 명확하고 확실한 그 헤레본이라는 것을 통해서 증명이 된 우리나라만의 이제 과학적이고 위대한 언어에 대해서 너무 무심하지만 말고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한글에 대한 사랑을 높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외국에서나 뭐 세계적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만 알리지 말고 한국의 근간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바로 한글 아닙니까? 그 한글을 널리 알려서 이제 한글이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언어가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조문헌은 이제 그 그림이나 그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디서 출처를 받아왔는지 그런 참조문헌은 이제 여기서 출처를 다 적어놨고요. 자, 그 부족한 뭐 홍보 관련이지만 그래도 한글에 대한 애정을 많이 사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정보도 뜻깊게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글에 대한 그런 정보들도 주변 사람들과 많이 공유하시고 그런 애정도 자부심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부족한 이제 발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